자, 그러면 2019년도 올해 6월 달에 있는 정보시스템 감리사 합격에 대한 오프라인 첫 번째 세션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2018년도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죠.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고 이틀에 거쳐서 할 거예요. 이틀에 거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죠? 감리법이죠. 감리법 사업관리. 요거를 1시간 남짓 혹은 2시간 정도 할 거고 그 뒤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1시간 반. 이렇게 하면 오늘 거의 한 11시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내일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 그 다음에 보안, 이렇게 3개의 도메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의 일정 잠깐만 공유할게요. 잠깐만 공유. 자, 여기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보면 여기 감리사 오프라인 온라인 명품 과정이에요. 명품 과정이죠. 아까 카페 댓글 보니까 장소 어디서 합니까? 물어보는 글이 7시 10분 정도에 올라왔던데, 모든 감리사 과정은 여기 강남 아지트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이 첫 번째잖아요. 이번에 첫 번째는 먼저 2018년도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왜냐면 이 ITP의 감리사 오픈한 지가 만 2년이 채 안 됐어요. 작년에 합격자 처음 나온 거예요. 1년 만에. 왜냐면 그동안은 다 온라인으로 기술사 중심이었다가 그 감리사를 추가한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우리는 담당자가 아레나로 딱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 관리 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강한 감리 및 법, 그 다음에 사업 관리 쪽으로. 왜냐면 사업 관리에 12세 문제가 PMP 내용이잖아요. PMP 내용. 이쪽으로는 제가 하죠. 왜냐면 저는 PMP 책만 쓴 게 한 3권이 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PMP 문제는 항상 제가 보잖아요. 항상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12개는 항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요 분들도 각각 요 분야를 지금 업으로 하시는 지금 수석감리원 분들이죠. 그래서 DB 쪽은 구안의 수석감리원이 진행을 할 거고, 시스템 구조는 우리 최명희 수석감리원님이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신규 멤버 추가했어요. 그래서 요 전지용 수석감리원 분이, 왜냐면 시스템 구조가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을 좀 느껴서, 그 다음에 요 사람은 또 기술사 감리사를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을 새롭게 영입을 해서 시스템 구조를 또 강화시킬 거고, 보안은 뭐 이 사람이 거의 한 10년 이상 이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요쪽으로 더 추가를 하는 걸로. 요렇게 해서 오늘은 2018년도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2019년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것을 딱 전략을 잡아주는 시간. 그러니까 무대포 공부는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작년 시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요거를 내일까지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ITP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그죠? ITP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지금 감리사 과정의 필수 동영상. 요것만 거의 문서 작성만 하더라도 2-3달 걸린 작업이에요. 촬영만 거의 1달 걸렸고, 이 안에 PDF하고 전체 동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후기를 보더라도 요 부분에 거의 그 다음에 요거 만든 지가 만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2년 사이에 더 추가된 것도 있고 보완된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PMP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동영상은 5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시험 보면 아시겠지만 6판 내용이 추가됐잖아요. 대응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의 신청한 거죠. 여기에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EVA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의 신청했더라고요. 근데 이의 신청할 게 아니에요. 이 PMP 내용에 다 있어요. 사람들 그걸 모르지. 그걸 사람들은 모르죠. 따라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 요거. 물론 PMP 동영상에 다 있죠. 사실은 여기 PMP 동영상이 다 있는데, 감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안 봐. 이 과정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감리사 시험에 나올 것만 별도로 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려야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가 될 거니까. 따라서 감리사에 대한 필수 동영상, 요거를 전체 봐야 돼요. 전체 보고 이것에 대한 보강 작업을
이번 3월 13일부터 4월 중순까지 그렇게 해서 평일 야간에 한 3시간 내지 3시간 반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작업 요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요게 세션 2. 요게 3월 달부터 4월 중순까지 요것을 진행을 할 거고 기존에도 모의고사 3개가 있죠. 1차, 2차, 3차. 그리고 PDF까지 다 지금 공유를 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문제 PDF, 프리 동영상 제공, PDF 프리까지 이렇게 해서 3차 모의고사까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4명의 각각의 수석 감리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만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나 내용이 진짜 좋아요. 이거의 보강 작업을 혹은 추가된 것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거예요. 5월 6일 날 요 날에 아마 쉬는 날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마 아침부터 똑같이 120분 정도 시험을 보면 시험 보기 한 달 전쯤 되겠네요. 시험 날짜는 아직 안 나오겠지만 6월 중순 정도 될 거니까 따라서 한 달 전에 본인이 한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일정은 2019년도 아마 상반기는 이것으로 끝날 거예요. 요런 프로젝트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프리집을 같이 혹은 프리를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왔어요. 다시. 따라서 감리 및 사업관리 요것을 같이 보는 걸로 하죠. 알다시피 이번에 그 사업관리 문제가 1번부터 나왔고 여기가 이제 13번까지 나왔죠. 그죠? 13번까지 나왔어요. 13번까지. 그 다음에 14번부터 25번까지가 감리법, 제도 가이드, 그죠? 전자정부법 이렇게 해서 나머지 12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2018년도에 사업관리 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잠깐 볼게요. 잠깐 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부한 게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한번 보면서 보세요. 자, 저는 그 사업관리 쪽은 PMP만 있으면 저는 문제의 80, 90%는 맞출 수 있다고 항상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알다시피 그 PMP는 그 사실 PMP 내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감리의 사업관리 쪽은. 따라서 5개의 프로세스와 10개의 지식 영역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되어 있다면 PMP 내용이나 사업관리가 보통 13개가 나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5개의 프로세스를 다 안다. 이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럼 여기 지금 몇 분 와 계신데 5개의 프로세스 한번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 뭐죠? 착수. 2 기획 혹은 계획, 그죠? 계획 프로세스. 3 실행. 4 감시 및 통제. 5 종료 프로세스, 그죠? 종료 프로세스. 자, PMP 6판에서는 전체 여기에 서브 프로세스가 전체 몇 개죠? 49개. 맞아요. 49개의 서브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따라서 요 49개가 곳곳이 어디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거 모르고 감리사 시험을 본다?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왜냐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1번. 자, 그러면 PM이 관리해야 될 영역, 이걸 우리는 지식 영역이라 부르잖아요. 지식 영역은 PMP 6판에는 총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몇 개? 10개. 그래서 저희 동영상은 보면 뭘로 되어 있죠?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RCR 플러스 P 플러스 S로 되어 있잖아요. 이름 뭐죠? 1 프로젝트 통합관리. 통합. 3은 뭐죠? 범위, 일정. 세 번째가 뭐죠? 원가.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또 뭐죠? 1 품질. R은 자원관리, 리소스 관리. C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R은 리스크, 프로젝트의 리스크. P는 조달, 프로큐어먼트, 조달에 대한 프로큐어먼트에 대한 거. 자, 마지막 S가 뭐죠?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이게 PM이 관리해야 될 지식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프로젝트 통합 변경 통제 수행. 그러면 딱 보자마자 통합 관리를 물어본 거구나. 명목 집단법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범위 관리의 기법을 물어본 거구나. 일정 관리, 자원 평화라도 시험 문제 나왔고, 각각의 활동에 대한 순서, FS 관계를 적용을 하는 걸 활동 순서 배열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CPM의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의 토탈 플로트 구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이건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에 대한 문제구나. 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서 세 문제 나왔어요. 세 문제. 모수 산정법 영어로 뭐죠?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이잖아요. 그렇구나. 항목별. 우리가 ITP 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거기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펑션 포인트 등등 이것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계산하는 게 모수 산정법이잖아요. 그렇구나. 원가 관리 쪽이구나. 그러면서 현재 프로젝트의 70%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60%를 진행하고 있고, 그죠? 현재 60%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률에서 지금 마이너스 10%가 지연됐구나. 그건 당연히 EVM 기법이잖아요. EVA 혹은 EVM, 언더밸류 메서드, 언더밸류 매니저먼트, 언더밸류 어널리시스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렇구나. 이번에 6판에 처음 추가됐죠. EVA를 변형돼서 에자일에서 많이 쓰는 게 획득 일정이잖아요. 언더 스케줄. 일정이 얼마만큼 됐어. 그죠? 이의 신청하지 말고 이 동영상을 봤었어야지. 요 부분이 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죠? 품질 관리. 그죠? 퀄리티 관리에 대해 품질 관리 및 도구의 기법. 요게 시험 문제 나왔고. 자원 관리죠? 자원 관리. 그죠? 요게 자원 관리. 그래서 PMP 5판에서는 휴먼 리소스 관리였는데, 요게 리소스 관리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휴먼 리소스와 자원, 우리가 말한 피지컬 자원, 물적 자원이죠.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자원 관리로 그룹핑을 했잖아요. 그렇구나. 자원 관리 쪽. 이번에 시험 문제 4문제나 나왔어요. 4문제. 그러면서 팀 관리를 할 때 갈등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들한테 어떻게 문제점을 컴플릭을 해결을 할 거냐. 그러면서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이거는 뭐 PMP나 뭐 감내사 문제 항상 나왔던 기출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왔죠. 조직구조. 조직구조.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조직구조냐. 매트릭스 조직이냐. 그 다음에 펑셔널한 사업부 중심이냐. 아니면 PMO 조직처럼 하냐. 버추얼 팀처럼 가상팀으로 진행을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인원을 획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아레나를 있어야죠. 그죠? 리소스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어떤 아레나를 가질 거냐. 강정배는 PM이고, 누구는 개발자고, 누구는 QA이고, 누구는 DA이고, 누구는 품질 관리자고, 그런 매트릭스를 뭐라 부르죠? 램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리소스를 어사인먼트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매트릭스, 그죠? 리스판서빌리티 어사인먼트 매트릭스의 약자잖아요. 메모리의 램이 아니라. 그죠? 이럴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그죠? 묻지도 않아요. 이거 촬영한다고 다들 이게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저만 막 혼자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 자원 달력, 그죠? 리소스 캘린더. 강정배가 이 프로젝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오고 언제 릴리즈를 할 거냐. 자원 달력이잖아요. 그 문제. 그죠? 자원 쪽에 대한 내용.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번에 몇 문제? 13문제. 거저 주는 거지, 거저. 거저 주는 거죠, 거저. 그죠? 거저 주는 거죠. 이거마저도 다 안 맞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점수를 따겠어요. 그래서 13문제 다 맞는 여기에 대한 총평을 요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봤어요. 첫 번째, 분위기가 책장사 느낌인데, 요 책을 사야 돼. 요 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사도 뭐 제 인세가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이 책은 제가 썼잖아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하면, PMP 검색하면 그래도 1위거든요, 이 책이. 이 책을 사야 돼. 이 책을 사야 돼. 그리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의고사나 문제 나올 때마다 그 부분 딱 들어가서 반드시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13개에 맞출 수 있고,
합격 후기를 보시더라도 사업 관리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꼭 일단은 책 그 몇만 원 아까워하기 없기. 그리고 그리고 아세요? 2019년도에 ITP에 결제를 해가지고 합격하면 결제 금액 50% 다 환불해 주잖아요. 그런 이벤트 있죠. 돈이 아까우면 붙으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아까워할 필요 없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용기 부족이지. 왜냐하면 떨어질까봐 결제 안 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1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당부사항은 지금 PMP가 6판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제도 6판 내용이 아까 보니까 2문제 정도가 추가됐어요. 따라서 절대로, 저기 기존에 가진 분들은 대부분 5판일걸? 작년에 이미 바뀌었어요. 따라서 5판으로 준비하면 안 돼. 그럼 2문제는 커버가 안 돼. 6판으로. 두세 문제 버릴 수 없어요. 13개 중에 2개를 버린다는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겠죠. 따라서 6판 기준은 한다. 그 다음에 PMP 문제의 90%가 거의 한두 문제만 빼놓고는 다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안 나왔고 이미 10년 동안 나왔던 거에서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그렇게 심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ITP에 아까 얘기했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만 준비하면 진짜 운 나빠서 하나 틀리고 12개는 맞출 수 있다. 장담해요. 어슈런스 해요. 저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커트라인으로 얘기하는 85개 내지 88개 요 정도가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 이의 신청 들어온 게 한 4문제예요. 감림이 사업관리를 모두 합쳐서 그죠? 4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공도 한 5문제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 이의 신청 문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많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두 문제는 제가 이거 문제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인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그 논리적인 원서나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그 부분은 그게 뭐야. 이렇게 정확히 그래도 진단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의 신청이 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을 사더라도 문제점이 뭐냐면 이 동영상이 없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가장 아쉽죠. 그러다 보면 PMP를 자격증을 목적이 아니라 감리사용을 목적으로 PMP 6판 동영상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용은 아깝고 왜냐하면 또 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린트를 뽑으면 여기 25만 원 결제를 하고 PDF 뽑은 게 이거예요. 2권이에요, 2권이죠. 한 면에 2페이지씩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1면씩 찍으면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이 2권을 PDF로 올린 걸 출력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일 간단한 거 책 사서 이거 혼자 공부하는 거. 근데 아마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색다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가지고 이해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서 그 대신에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은 책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PDF 자체가 요게 이제 1200페이지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1200페이지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본을 꼭 해서 본다. 그리고 저의 동영상에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꼭 메모로 해서 꼭 암기를 한다. 그게 저의 권장사항이죠. 그래서 약간 2번보다는 1번 요것을 추천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감리법.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맡은 도메인은 3개죠.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사업관리와 감리법은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2개를 섞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감리법에서 이번에 몇 문제 나왔냐면, 이번에 감리법을 합쳐서 전체 25개에서 아까 13개를 빼니까 결국은 12개가 나온 거죠. 12개. 그죠? 12개. 그죠? 12개. 7개, 5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법에서 5개. 법에서 5개. 그 다음에 감리에 대한 거죠. 감리 기준
ISP. 그죠? 우리가 사업 유형, 감리에서 사업 유형이 몇 개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감리에서 사업 유형. 지금 만약에 제가 감리에서 사업 유형 그 6개를 얘기를 못하면 이쪽도 아직 거의 공부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래도 인원이 꽤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감리를 한다. 그럼 감리의 사업 유형은 총 몇 개죠? 6개. 그죠? 1이 뭐예요? 1. 저기 우리 장수 선생님. 1.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돼. 야, 분위기가 거기 저쪽 이따 나가면서 뒤통수 때릴 것 같은 느낌인데? 첫 번째 사업은 EA 사업이라고 해야지. EA. 두 번째 사업 뭐예요? ISP. 시험 문제 그냥 ISP 그대로 나오잖아. 저 세 번째가 뭐예요? 시스템 디벨롭먼트. SD. 네 번째 뭐예요? DB 구축 사업. DB 중심의 SI 사업이지 뭐. 그 다음 5번째 뭐예요? 운영, 오퍼레이션, OP.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그죠? 유지보수 혹은 유지관리.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쪽 분야에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건 지금 사실 어떻게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할 게 너무 많은 거지. 지금 앞으로 시간은 4개월밖에 안 남았고 지금 이거는 마치 이쪽 분야의 구구단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사칙연산에 해당하는 건데 스스스스 나와줘야 돼요. 이러지 않고서는 택도 없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법에서 지금 5문제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 5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 기출문제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 5년 내지 10년의 기출문제나 ITP의 강의 내용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필수 동영상도 다 PDF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 제본집에 제본해가지고 동영상 3번 이상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서 이쪽 법에서의 저의 강조, 이전하고 100% 동일하다. 뭐 신규 법이 나온 것도 없고, 뭐 내용이 아주 동떨어진 것도 없었다. 요거는 제가 그 강조를 하고 싶네요. 두 번째, 감리에 대한 거, 감리에 대한 기준. 요것을 보면 7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것 또한 특정 영역에서 벗어난 거 없다. 거기서만 특정 영역은 뭔데? 네가 말한 특정 영역은 뭔데? 그러면 저는 필수 동영상에서 얘기한 이 자료를 얘기를 하지. 이 자료를. 지금 요게 이 컴퓨터나 제 이전의 컴퓨터에 있는 감리 및 법을 다 막기 위한 필수로 읽어야 될 법 및 지침이잖아요, 이게. 저의 동영상을 들었다면. 그죠? 요게 총 몇 개죠? 43개. 이거를 모르면 뭐 사실 문제 하나씩 다 틀리는 거야. 여기 파일에서 하나씩만 내더라도 전체 대충 몇 개의 문제까지 낼 수 있냐면 43개의 문제만 43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커버가 안 되면 택도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 합격 전략을 보면 이전에 동영상도 있듯이 이 43개 파일을 다 출력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필수 동영상 만들면서 이거 프린트 뽑아봤거든요. 프린트 양만 1m예요. 프린트 된 게 1m야. 거기다가 글씨는 깨알이야. 왜냐면 대부분 워드 아니면 한글 파일이거든, 대부분. 너무 많다고. 그래서 보면 저는 항상 현실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정독해서 못 봐, 이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요거예요. 해결 방법은 딱 하나야. 좀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게 좋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그 주변만 보면 돼요. 왜냐면 나온 게 또 나오거든. 왜냐면 그게 그 가이드 및 지침 및 법이나 기준이 엑스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꼼꼼히 정리해서 정리해 놓는다. 그게 합격 비결이에요. 뭐를 앞뒤부터 다 읽어. 그 페이지만 하더라도 몇만 페이지인데 절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커버하는 게 저의 이전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빨리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번에 나왔던 그 공공 데이터 포맷, 이것만 10년 동안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거의 한 5-6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한 오픈 데이터도 1단계부터 그 5단계가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기출문제도 그거죠. 각각의 단계별 잘 짝지은 파일은 뭐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서너 번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면 돼. 그 부분만. 따라서 우리가 1단계, 왜냐면 생각해보면 PDF는 반드시 PDF 리더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LOD, 링크 오픈 데이터죠. 따라서 이런 건 웹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누구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보통 웹으로 이런 파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링크도 오픈 데이터잖아요. 누가 뭐 서울시에 관광객이 오면 이걸 클릭을 해서 다음 콘텐츠나 다음 장소를 우리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술을 우리는 LOD 기술이라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XML. XML도 웹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한글, PNG, 이런 건 각각의 리더기나 비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오픈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지. 그런 문제가 나온 데가 또 나온다고. 그래서 엑기스는 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좀 더 꼼꼼히 정리해서 본다. 이게 엑기스예요. 이게 엑기스. 각각의 공부하는 전략은 다 달라요. 지금은 이거 또 딴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감리하고 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딴 것도 일부 교집합이 있겠지만 딴 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고 제가 맡은 영역 3개 빼놓고는 그거는 다른 수석 감리원들이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거는 내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가이드대로 따라가면 남은 4개월이잖아요. 불살아 버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거기서 말하는 불사르다라는 표현은 하루에 한 6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죠? 거의 하루에 6시간씩은 해야 거의 6개월 안에 끝나지. 하루에 1-2시간 해가지고 이 시험은 택도 없습니다. 그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시간은 많이 지연됐지만. 그죠? 2018년도 1번. 자, PMBOK죠. PMBOK. 또 PMBOK를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미국의 협회 중에 하나가 PMI라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그죠? 프로젝트 관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협회가 있죠. 여기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집대성한 거죠. 그걸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 PMBOK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BOK가 뭐의 약자죠? 바디 오브 날리지죠. 지식에 대한 체계. 이걸 BOK라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만든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PMP라고 하는 시험이죠. 우리가 말한 PMP.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PMP 애자일 쪽 바이블이 PMP 시험 더하기 애자일 쪽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PMP 애자일 바이블이잖아요. 그렇구나. PMP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페셔널의 시험이구나. 이거는 기본 상식이죠. 이거를 안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요것을 모두 안다는 요걸로 해서 요 문제를 푸는 거죠. 자, PMBOK 6판을 기준으로 해서 CP죠, CP. 주공정 경로를 변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요구 사항이 미리 정해진 주구리 필요 없어요. 그냥 CP 변경하지 않고 자원을 조정하는 활동이 뭐야? 이거면 돼요. 앞에 뭐 주구리 필요 없어. 그냥 CP 안 바뀌고 자원 조정하는 기법은 뭐야? 이거죠. 정답은? 자원 균형화 이런 단어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자원 제한화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딱 요 둘 중에 하나야. 자원 평준화와 자원 평화라. 그죠? 자원 평준화는 영어로 뭐예요? 리소스 레벨링. 자원 평화라는 영어가 뭐예요?
리소스 스무딩이지. 정답은 뭐 안 봐도 C지. C. 그죠? 정답은 C죠. C. 그죠? 정답은 뭐 C죠. 여러분, 그 자원 평준화와 자원 평화라는 제 강의 교재에 의하면 두 개의 기법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바로 여기죠. 자원 최적화죠. 자원 최적화에 두 개의 기법이 있어요. 리소스 레벨링과 리소스 스무딩이 있죠. 그 내용은 여기 제 책이나 PDF 강의 교환에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지금까지 한 5문제 이상 나왔잖아요. 그죠? CP가 변경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프로젝트에 5명이 밖에 없어. 그럼 5명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CP가 변경되더라도 그래도 자원에 맞추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이 보통 지연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원 평화라는 웃기는 소리. 일정 바꾸지 말고 납기 준수하는 상태에서 자원만 좀 바꾸자. 자원만 좀 조정하자. 그죠? 고객하고 납기가 3개월이에요. 그럼 3개월 안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 안에서만. 그것만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 기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리소스 스무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지금은 PMP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 이렇게 못해요. 이 정도쯤은 그냥 이거는 자원 평화라야. 그냥 알고 있어야 돼. 하나하나 그때 가서 이게 뭐였더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시험 한 문제는 뭐 1분 이내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딱 보고 3번 딱 하고 그냥 넘어갔어. 지금 한 10초 걸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줘야 돼. 뭐 이거 가지고 자원 균형화가 뭘까? 그 순간 이미 끝났어요. PMP 저의 책에 2번과 4번 같은 단어는 아예 없거든. 이런 단어는 아예 없다고. 그죠? 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신청된 문제죠. 여기 두 번째 문제가 획득 일정에 대한 문제죠. 획득 일정. 그죠? 획득 일정에 대한 문제죠. 그죠? 획득 일정에 대한 문제죠.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나요? 지금 정도 라인은 맞추죠. 지금 정도는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좀 지워야겠는데. 우리가 EVA는 원가 통제 기법이잖아요. 원가 통제 기법에 네 가지의 측정 요소가 뭐가 있죠? 뭐죠? BAC, 그 다음에 PV, 그 다음에 EV, 그 다음에 AC죠. 지금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지금 뭐 이거 설명했다가는 뭐 이거 설명하는 것만 거의 한 30분 걸리니까. 따라서 CV는 뭐의 약자죠? 뭐 빼기 뭐죠? PV죠. EV 빼기 AC죠, AC. 그죠? SV는 뭐 빼기 뭐죠? EV 빼기 PV죠, PV. 획득한 데에서 계획보다 빼면 플러스면 EV가 더 많이 된 거니까 된 게 더 많으니까 너 일정에 대한 차이는 양호한 거고, 작업이 된 게 실제 쓴 돈, 액추얼 코스트보다 많으면 코스트 베리언스, 원가의 차이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EVA의 측정 기법이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 포리캐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제 강의 시간에 다 있었던 내용이니까 주구리 안 할게요. 따라서 이것을 애자일로 가면서, 그죠? 애자일로 가면서,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애자일로 가면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됐지. 그죠? 그거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뭐 주구리 하는 것보다 먼저 SPI를 보면 이 해당하는 SPI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스케줄 퍼포먼스 인디케이트는 EV분의 PV잖아요. 원래 공식으로는. EV는 무조건 다 분자에 있어요. 분자에. 예. 이렇게 획득 일정, 획득 가치처럼 분모에 있지가 않아요. 이것도 딱 보면 알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신청을 한 거지. 예. 제 책에 대문자각에 써져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요거는 ES는 분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분자 분모가 바뀐 거예요. 분자 분모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예. 일정 성과 지수는 스케줄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지금까지의 쓴 시간 대비
벌어들인 일정.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 곱하기 100%잖아요. 그럼 100%가 넘어가면 언드 스케줄, 일정이 좀 도와진 거고